주목할 경기도와 인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영 창원대 연구교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의회 뉴스를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고향 K컬처밸리 여전히 시끄럽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동연 지사 증인 참고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 문제로 뜨겁더라고요. 예, 경기도 의회가 K컬처밸리의 지연 원인이라든지 민간 사업자의 계약 해지 등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조사특위를 발족을 했는데요.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갈등이 촉발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날이죠.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부위원장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10일 날에 이제 조사특위가 개최가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틀 전에 왜 이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느냐. 조사특위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위원장이 그런 발언 내지 보도 자료를 뿌렸다라면서 사과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고 간 겁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측의 이제 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었는데요. 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결국 정회를 거듭하는 등 결국 파행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게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느냐. 어차피 합의했으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거니까 조사특위를 하자라고 오후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이날 특위는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당 간의 합의로 이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8일부터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예. 이 사단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예. 거기서 특별히 더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럼 일단 이재명 지금 대표가 지금 사실은 경기도지사였고 그 시절에 있었고 김동연 지사도 지금 여기 K컬처밸리랑 관련이 있는데 민주당 쪽 의원들은 웬만하면 이 이슈를 깊게 다루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경기도의회 행정조사 특위,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에서 증인 채택을 하려면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7대7 동수인 상황에서 사실상 증인 채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야 동수기 때문에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부 동수 표결했을 경우도 부결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게다가 이 여야 간의 합의로 증인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안 하기로 9일 날에 채택이 된 상황에서 10일 조사특위에서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 이 과정에서 파행이 생긴 겁니다. 어차피 증인 채택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해프닝, 감정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조사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종의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 기간인 건데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 이 문제가 깊게 다뤄지고 이 조사특위가 잘 진행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쟁용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K컬처밸리를 정상화하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이 목적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지사를 불러서 과연 여기서 도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K컬처밸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쟁용으로 다소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툭 던져서 비화시켰기 때문에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 그 보도자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컬처밸리 하지만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는 9일 날에 이미 조사기 전날 합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죠. 11일 날 여야 양당의 부위원장들이 2명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정상화했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요. 다가오는 18일 K컬처밸리 현장을 방문하고 의사 일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참고인 증인을 그날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제대로 이제 인재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컬처밸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도민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고양 시민도 그렇고요. 이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CJ 라이브시티가 테마파크 부지에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 체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K컬처 복합사업 개발이 이제는
정상화 궤도에 올라왔다,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CJ 라이프시티는 그동안 CJ가 추진했던 공정률 17%의 흉물스러운 이제 구조물뿐만 아니라 또 설계 도면 등 각종 사업 일체를 경기도에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당초에는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까지 강경 대응을 나섰었는데요. 경기도에 적극 협조를 해서 이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일단 소송전은 가지 않겠다라고 전향적인 협조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 발표를 했고요. 또 상업 용지를 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기부 체납 신청하는 결정까지 하게 되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했던 세 가지 쟁점이 모두 해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레나 시설 기부 체납으로 세 가지 쟁점 모든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 협약 해제로 인해서 고양 시민들이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고양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K컬처밸리 사업, 이제는 새로운 국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나중에 민간 사업자까지 함께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소송전까지 가게 됐더라면 몇 년 동안 또 하세월인 거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